정신 차려야 돼요. 빚부터 갚아요. 빚부터. 딴 거 하지 마. 그냥 주식 기자 뭐 얼마가 남았든 다 까시고 투잡 쓰리잡 떼가지고 이걸 까. 앞으로 5년간 주식에 장기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기대 수익률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고했잖아요. 하지 마시라고. 현금 마련하시라고. 고객들 오시는 분들 다 돌려보내고. 2022년 상반기 미국 연방준비은행 연준의 긴축 일정이 발표됐을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주식, 채권 시장이 동시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며 투자자들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 속에 보유한 자산들을 발빠르게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시장이 한꺼번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로 무너질 때,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질 때 저는 주식시장에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밸류에이션, 포트폴리오 관리, 차트 분석, 분할 매수 등 이론들은 수도 없이 머릿속에 들어차 있었습니다. 매우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락이 시작되니 그 이론들은 전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이 개장 후 10분도 안 되어 하한가에 처박히는 상황인데 투자 전략이나 이론을 계산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미리 돈을 뺀 사람이나 주식을 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만 승자였을 뿐입니다. 시장이 폭등할 때 돈을 못 버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것을 실력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는 것을 그때야 머리에 새겼습니다. 깡통이 된 계좌를 보며 가장 부러웠던 사람은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비참한 것은 돈을 잃고 난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몰라서 손해를 본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며 크게 배웠다고 생각하자고 스스로 달래봤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좋은 종목과 아주 큰 투자 기회를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투자 손실보다 수십 배 더 아프고 우울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헤어나오기 힘들었던 기억입니다. 그해 말 종목들 연간 보고서를 받아보니 어떤 회사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자기 주식을 다 살 정도로 주가가 내려가 있었고, 어떤 회사는 배당을 연 16%나 주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분기당 매출 50%, 영업이익 100%에 가깝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 가치주, 배당주, 성장주 투자에 아주 좋은 최적의 시기였는데 정작 내 주머니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강세장에서 가졌던 조금만 더 먹어보자, 난 주식 천재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하락해도 나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패기와 용기는 고스란히 내가 짊어져야 할 빚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강세장에서 조금 더 먹어보겠다고 노력하기보다 그때 위험을 관리하고 기다릴 수만 있었다면 당시 왔던 큰 하락장은 엄청나게 큰 기회였을 것입니다. 증시 격언 중 큰 부자는 하락장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주식 투자에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강세장에서 어떻게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가를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약세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큰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증시 고평가 상황에서 시장 붕괴 위험이 있는 구간을 피해 조금만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알았다면 돈을 잃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찾아오는 엄청난 기회에 올라탈 수 있었을 텐데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나서야 리스크 관리라는 그 짧은 한마디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후 저는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2017년 금리 인상이 시작될 무렵부터 연준에 대한 조사를 해왔습니다. 리세션에 관한 것은 자다가 일어나서 줄줄 외고 다닐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그러한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은 지금은 위쪽만 보고서 상승만 위한 전략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세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증명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말고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전략을 유연하게 마련하고 여유롭게 대비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과 비슷한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를 통해 수치적인 리스크 관리와 투자 수익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1930년부터 2020년까지의 S&P 지수 수익률을 정리한 표를 다음에서 보시죠. 1930년부터 S&P 지수에 장기 투자했다면 218배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10일을 제외하면 수익률은 58%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에 가장 많이 오른 날을 못 먹으면 거의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강세장에서 너무 일찍 팔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예를 보시죠. 이것은 10년 동안 가장 나쁜 10일의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 수익률은 46,796배가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불꽃처럼 화려한 최고 상승률을 먹었다는 전제가 깔려있긴 하지만 참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딱 봐도 많이 먹는 것과 많이 깨지는 것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많이 안 깨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두 경우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두 케이스의 중간을 생각해 보시죠. 그게 아마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려 노력하는 투자자들은 필연적으로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을 때 미리 팔아버리는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큰 낙폭이 보일 때 주식을 들고 깨지지 않을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맨 마지막 열을 보면 10년 중 가장 좋은 10일과 가장 나쁜 10일을 모두 뺐을 경우 335배의 수익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폭락과 폭등 둘 다 빼는 것, 무턱대고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포모 같은 감정에 이끌려 소중한 돈을 불안한 구간에서 확신도 없이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점을 못 먹어도 최고 폭락하는 날 얻어 터지지 않는다면 더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좋은 기회의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익을 낼 때는 100% 먹었다 해도 그 자리에서 50%만 손실 나면 본전입니다. 그러니 유리한 자리가 오기 전까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내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세계 경제 전반이 흔들릴 때는 주식을 풀 매수하거나 레버리지로 태워 놓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욕심을 버리고 현금을 일정 수준까지 마련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성공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에 워렌 버핏이 힘주어 말하는 성공의 투자 원칙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절대 원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라 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약세장을 마주하면서 시장이 스톱 사인을 냈는데도 더 빨리 가려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리세션이 나쁘기만 한가요? 준비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반가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가치보다 싸고 좋은 자산들이 온 천지에 널려있는 상태를 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도 싸고 주식도 싸고 심지어 금까지 싸집니다. 이때를 준비한 투자자는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리세션은 평균 5분기 정도 소요됩니다. 주가 하락이 길었던 2000년도에도 리세션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주가가 비싸서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실물 시장의 리세션 기간은 3분기 정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기간은 평균 4분기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년을 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익도 내려가고 배수도 내려갈 텐데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까요? 다음 그래프를 보면 리세션 기간 동안 배수가 평균적으로 11.7배 수준까지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 판정이 난 후 애널리스트의 12개월 이익 추정치가 10조 원이라고 했을 때 시가총액이 1200조 원 수준까지 내려오면 평균적으로 바닥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익이 리세션의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값을 잡아보면 고점 대비 20% 수준의 감소가 나오게 됩니다.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점에서 분할 매수해서 매수로 접근해야 할지 감을 잡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익과 배수가 역사적으로 낮은 구간에 투자를 시작해서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보면서 리세션 초기에 은행에 넣어 놓았던 예금을 찾아 주식을 사면 됩니다. 지금은 돈부터 갚아야 할 시기입니다. 현금을 모아두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겔스에서는 부자의 생각, 부자의 습관, 주식, 부동산, 재테크와 관련된 책의 핵심에 저의 경험을 녹여서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를 통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